이제 토론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저 1주제에 대한 서용옥 박사의 수송 및 축제의 재발견에 대한 안흥국 교수님의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혹시 이 토론을 다 하시고 네명께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이 토론을 다 하시고 나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흥국 교수입니다. 서영욱 박사님이 발제해 주신 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발제되신 교수님들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제가 앞에 발제하신 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우선은 콘텐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축제라는 미술제라는 이야기도 해요. 축제라는 말도 있지만 전부 어쨌든 다 그게 콘텐츠에 해당되는 건데, 콘텐츠는 이 시민들의 그 관심과 그 호응이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좀 그런 호응과 관심이 없으면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미술제나 이런 것을 기획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때는 반드시 그런 입장에서 나가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에 이제 많은 발제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수성구 또는 수성모술 위주로 해서 무슨 미술제도 하고 축제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장소성을 중시해서 축제화시키는, 아니면 뭔 행사화시키는, 콘텐츠화 하는 과정입니다. 장소성을 중시하는 건데, 장소성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안정성. 이때까지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나 모든 행사에 대부분 다가 이 안정성을 기본으로 의미를 담아서 그 개념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우리 쪽에서 미술계나 예술가들이 또는 무슨 행사를 위한 콘텐츠로서 발전하려면 안정성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성못을 기반으로 한,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장소성이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뭐냐? 공간은 프리덤입니다. 자유입니다. 생각의 자유고 창의적인 뭔가의 콘텐츠, 스토리텔링들이 그 콘텐츠 속에 담겨 있어야 그 축제나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또 커지는 거고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수성 일의 예술제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는 공간예술로서, 공간예술 콘텐츠로서의 비대예술제가, 대국 비대예술제가 가지는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고견을 주시고, 또 하나는 어떤 공간 예술 콘텐츠에 어떤 재미가 어떤 인공적인 종류, 어떤 콘텐츠를 담았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이거 질문이 아니고 하나만 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예술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야간에서만 빛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 보는 빛은 지금도 우리가 대낮에 보면 다 빛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생화에 대해서 빛을 활용하는 것은 무수히 많이, 낮에도 할 수 있는 예술적인 측면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낮에 볼 수 있는 파사드 같은 경우도 그런 이중에 안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형태의 LED나 아니면 큰 대형 어떤 모니터 얼마든지 주관해도 빛을, 그것도 빛이거든요.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 우리 빛축제의 발전 방안을 좀 생각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 의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 교수님이
세 가지 다 합쳐서 아마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장소성이라든지 수성빛 예술제가 새로운 영감을 주어지는 공간 예술 콘텐츠로서의 발전 방향,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권상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드리겠는데요. 장소와 공간에 대한 수성못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그냥 공간에 지금 교수님께서는 공간에 대한 초점, 공간에 대해서 초점을 바꿔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게 바로 저희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유로움인데 그 자유로움 속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제 심층적인 어떤 답보다는 실제로 거기에서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수성못이 가지고 있는 장소 특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역사성이 되겠는데요. 수성못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일단 감지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수성구에 살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및 예술제에 참여하게 될 모든 구성원들이 예술 작품을 이렇게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이야기를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흥미가 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성은 일단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전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하신 것이 질문하신 것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이 새로운 콘텐츠보다도 새로운 콘텐츠도 중요한데 지금 저 같은 제 생각에는 1회에 시작되었던 그 예술제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사회자분께서도 밑축제라고 하셨어요. 밑축제로 할 것인지 예술제로 할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해서 권상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술과 도시와의 만남, 예술로 도시를 해석해내는 그런 어떤 행사가 진행되었을 때 분명히 거기에서 차별화된 수성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2회에 수성빛 예술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예술을 앞에 둔 그런 예술제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 세계에 거의 3,000여 개가 넘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1회 수성빛 예술제에서는 1만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 주민이 참여한다고 해서 예술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술가와 협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된 그런 어떤 예술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내비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다 하고 나서 두 번째 주제에 정대한 교수의 예술제의 현황과 해설에 대해서 소희주 박사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서희주입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앞부분에 하시는 페이퍼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그 리옹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앞부분에 비설명한 축제 기원부터 해외 사진까지 아주 꼼꼼하게 페이퍼를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오늘 발전하시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성구에서 빈예술제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많이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수송구만 즐기는 축제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확장해서 더 나은 축제로 만들었을 때 문제죠. 그건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비축제는 사실 12월 크리스마스가 되면 공원이나 거리나 놀이동산 할 거 없이 루미나리에라고 해서 조명을 활용한 굉장히 화려한 포토존들을 만든 곳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죠. 그거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빈예술제가 얼마나 주민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즐겁고 내가 사진을 하나라도 더 찍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지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성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람이 몰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미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축제에 녹여내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성도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예술성도 같이 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게 사실 미디어 아트만 활용하는 예술은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지만 빛을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암스테르담의 라이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사실 오늘 암스테르담을 크게 많이 소개를 하지 않고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는데 암스테르담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왜냐하면 암스테르담은 빛, 조명, 미디어 아트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픈콜, 다시 말해서 예술가들을 공모해서 전 세계 예술가들을 참여시키고요. 거기다가 한류까지, 그러니까 한류해서 다시 이 펀드를 모으고 그리고 재단을 발족시켜서 암스테르담 라이트 페스티벌 재단에서 작품을 구매를 하고 그 작품을 가지고 전 세계에 투어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암스테르담을 홍보하고 페스티벌을 홍보를 하는 거죠. 도시 마케팅뿐만 아니라 축제 그리고 예술 모든 것들을 다 녹아내리는 아주 중요한 페스티벌이 우리가 봐서 공부해야 될 곳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암스테르담 페스티벌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다른 곳이 또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본 것이 시드니 페스티벌이었어요. 시드니는 최근에 문화예술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북방부 쪽에서는 시드니의 그 예술을 사실은 유럽보다 좀 뒤지지 않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시드니 비엔날레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엔날로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소성 그리고 장소를 활용한 아주 특정한 예술 작품들만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드니 거기 가서밖에 볼 수 없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시드니 비엔날레로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라이트 페스티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빛예술을 출발했어요. 조명예술, 단순히 전구, LED 등 활용한 것들을 출발해서 지금 미디어 아트까지. 그리고 미디어 아트 밤에 라이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악 페스티벌을 같이 하는 거죠. 공연이 있으면 음악, 무용, 다양한 장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복합 예술로 발전하고 있는 게 지금 시드니 라이트 페스티벌입니다. 이름도 아주 세련되게 지었더라고요. 비비드 시드니 해서 이 비비드 시드니라는 이 시드니의 목적에는 그 안에는 시드니가 추구하는 문화예술 측면의 지향점도 같이 있어요. 시드니는 특이하게 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 아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아트를 정규 과목에 넣은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호주를 출발해서 지금 미디어 아트가 조금씩 교과 안에 들어오긴 있지만 정규 교과로 편성하고 있는 곳은 호주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호주가 4차 산업혁명까지 대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시드니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드니부터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호주는 별로 관심을 두는 나라가 아니라서 문화예술에서 또 오늘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그 제안해 주셨던 내용이랑 그리고 소개해 주셨던 리옹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사례고 그와 함께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가 충분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아주 잘 해주셨고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오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제가 정말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우리 수성빈예술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문제예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문제는 빈예술제뿐만 아니라 이 조명을 활용하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든 축제든 예술제든 뭐 비엔날레든 비용 문제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뭐 미디어 파사드도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장비를 관리하면서 전시를 지속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대여 등등이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이 라이트, 미디어 쪽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비용도 넘어서는 게 예술가다. 제가 아는 친한 미디어 아티스트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비용을 넘어서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좋은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예술가의 임무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빈예술제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최소의 비용으로. 그게 있으신 예술가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하면서도 저 리옹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대표적인 이런 축제나 행사, 예술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검토하고 경험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기회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 방금 시드니 호주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게 출장 일정이 딱 알다리가 돼서 뭐 그걸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션 매핑하는 행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그때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그때 이제 뭐 어디 가이드한테 들었나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지금 호주 특히 시드니라는 도시가 그 오페라 하우스나 하버브리지와 같은 고유한 관광 상품을 가지고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 때 호주 시민들이 정말 반대했답니다. 왜 저런 불필요한데 돈을 썼느냐, 하버브리지를 만드는데 폐허도 없는 다리를 왜 저렇게 만들면서 세금을 낭비하느냐, 그 정치인들을 탓하고, 그런데도 그 몇몇 그 뚜렷한 주관을 가졌던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노력으로 그 성과를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빛예술제가 이제 시작은 미미하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노력을, 정성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권상우 선생님께서 문화를 바라보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창작 활동을 하고 예술로서의 어떤 지향을 갖고 모두가 다 갖고 있지만, 가끔은 이런 행사나 문화가 뭐 축제하면 보통 문화재 이야기하죠. 역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뒤로 거리두기에서 바라보고 이게 문화가 아니고 삶이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기획, 그다음에 적극적인 작가들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관객들의 자세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어떤 행사든 어떤 축제든 어떤 예술제든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수성구의 지금 현재 리더이신 김대곤 구청장이시죠. 예, 이분이 다행스럽게도 문화예술가와 문화산업가를 두루 거쳐서 대구시 문화국장을 통해서 수성구로 오셨는데, 저는 보편적인 정치인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정이나 정책을 통해서 이것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그 돈의 가치와 노력의 가치가 올바르게 판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런 행사에 참석할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자기들이 어떤 뭔가를 액션을 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노력으로 이것들이 해마다 이렇게 성장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말씀드리 죄송합니다.